안녕하세요. 파주아빠 파주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31일 시행 이후 끊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 내용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무엇인지,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합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임대를 놓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전혀 임대료를 못 올리는 것은 아니고 끝에서 살펴보겠지만 5%까지 합의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임대인들의 요구나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1년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 달,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2년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가능한 계약입니다. 다만 임차인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나는 2년간 거주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년만 살기로 합의해서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2년을 거주하겠다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1년 계약했지만 2년 채워라 라고는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지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지만 거절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꼭 2달 내리 연체한 경우가 아니고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된 금액이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순간 임대인의 거절 가능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거절할 당시 연체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신분증을 위조했다던가 사기나 협박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나가주는 대신 이사비용과 기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의하여 임차인이 동의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본인이 계약한 집을 재임대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한 계약이나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절 가능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이며, 일곱 번째는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데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이 사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내보내고선 임차인이 나가고 난 후 2년 이내 몰래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임대인이 실제 사는지 임대를 놓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당하고 이전한 뒤 추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정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 즉 계약이 2년 연장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을 채워야 하는지 중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놓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럴 필요 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이후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요구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도 계약이 해지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법이 바뀌어서 늦어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현해야 하므로 1개월로 착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의 변동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2년 이상 쭉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4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권 1회가 남아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오래 현재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묵시적 갱신으로 최대한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 방법은 그냥 사용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문서로 전달하거나 전화통화로 전달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구두로 전달해도 되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전화통화의 경우 녹취를 해야겠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알겠다는 답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내용 증명을 안 보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A4 용지에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현재 계약 내용을 적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과 보내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해당 문서를 복사해 총 3장을 만들어 우체국에 가져가면 문서 3장에 간인을 해서 한 장은 임차인 보관용으로 돌려주고 한 장은 임대인에게 보내주며 마지막 한 장은 우체국에서 증거로 보관합니다. 비용도 몇천 원밖에 들지 않으니 꼭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확실한 방법이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니 최소 3, 4일 전에는 발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길 특급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 서로 합의하여 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면 인상이 가능하며 인상하고 난 뒤 또다시 1년이 지나면 인상이 가능합니다. 5% 인상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5%를 인상한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5%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절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혹 전세를 월세로 변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보증금 얼마를 월세 얼마로 바꿔야 하는지, 월세 얼마를 보증금 얼마로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로 여기에 2%를 더하면 5.5%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1억에 5.5%면 5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5만 8,333원이 나옵니다. 보증금 2억의 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월 45만 8천 원 정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주아빠 파주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